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방송은 올 한 해를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지역별로 전북방송이 선정한 핫 이슈를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2019년도 고창 지역 주요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유기상호가 특히 힘을 집중한 분야는 농생명 식품산업과 역사문화 관광산업. 고창 지역 농민들은 올해 9월부터 이른바 농민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모두 60만 원어치의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농업 현실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국토를 지키는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가장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마음을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창군은 군민 모두가 전통 발효식초를 만들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인 고창산 복분자와 수박, 블루베리와 같은 지역 농산물이 재료입니다. 순창의 장류, 임실 치즈와 같이 발효식초 산업을 선도하겠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초 문화 도시를 선포한 겁니다. 이미 복분자와 오디 같은 발효주 산업이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발효식초 산업도 어렵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누구나 식초를 담고 또 누구나 마실 수 있게끔 어떤 문화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고요. 56회 전북 도민체전과 전북 장애인체육대회가 올해 고창에서 열렸습니다. 고창군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치러내며 두 대회 모두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체전 기간 선수와 임원, 관람객 5만여 명이 고창을 찾았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무려 26억 원 이상인 것으로 군은 추산했습니다. 도민체전이 고창에서 열린 건 이번이 세 번째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은 우리 전라북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축제장을 만든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고창군이 아산면에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을 짓고 있는데 반대하는 지역 주민이 무려 4번째 골기대회를 엽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한편 고창군이 주민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한 사업이라며 공론화를 촉구해왔습니다. 9달 가까운 갈등 끝에 공론화 협의회가 출범했고 현재 합의안을 마련하는 중으로 내년 안에는 공사를 완료한다는 게 군 방침입니다. 주민들의 의견까지 같이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공론화의 성공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더더구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이런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창군 구수면 일원에 590억 원을 들여 2014년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던 고창 일반산업단지. 시공사와 법적 분쟁으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법적 절차가 최근 들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고창군은 다시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재 제 역할을 못하는 농산물 유통회사 황토배기 유통도 정상화하고 고창을 대표하는 복분자 산업도 다시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창 황토배기 유통은 조공법인의 경영권을 이양하여 유통 전문 기능을 가진 지역 농협과 농업 관련 단체, 농업인의 힘을 결집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지난달 기준 고창군 인구는 5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번에는 전북방송이 선정한 2019 부안 지역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부안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어촌 살리기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고질적으로 지적돼 온 새만금 인근마을 비산먼지 피해와 헌법재판까지 간 고창군과의 해상 경계수역 결정 문제까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첫 번째는 2년 연속 어천 뉴딜 사업 선정입니다. 어천 뉴딜은 가기 쉽고 활력 넘치는 혁신 어촌을 만들기 위한 지역 밀착형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과 대리항이 어천 뉴딜 사업에 선정돼 어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었습니다. 올해에는 곰서항과 깊은 금항 등 4곳이 어천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부안 4개 항에는 작은 선박을 위한 부두와 방파제, 관광 편의시설 등이 곳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부안군 미래먹거리로 부상한 수소산업입니다. 부안군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수소 연료전지 시험동 등을 설치해 수소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모두 196억 원을 투입해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를 구축합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소 충전소 한 곳을 건립하고 탄소 소재 융복합 연료전지 연구개발 사업에 내년까지 16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세 번째는 청자 메카로 발돋움하는 부안군입니다. 지난 6월 부안군 보안면에서는 고려시대 도자기를 굽는 청자 가마 2기가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부안군에는 이미 80기가 넘는 도자기 가마터가 발견됐습니다. 부안군은 청자 박물관을 운영하며 고려 왕실에 납품한 부안 청자를 알리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부안 고려청자 유적지구를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1000년 전의 고려 청자 제작 기술의 우수성을 현대 기술로 복원 보존할 것이고 그 역사성에 대해 지역 주민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안 고창 해상경계 논란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됐던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의 해상경계 논란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부과 처분 가운데 고창군 관할구역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해상경계 TF팀까지 만들어 고창군과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등거리 중간선 원칙 예외 적용으로 부안군에 불리하게 해상경계가 설정되면서 후소관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안군 어민들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유도해역은 등거리 중간선을 가지고 원칙을 적용을 했고 또 우리 부안군이 요구한 공소만 해역은 사실은 그 중간선 원칙을 A적으로 적용해서 그 결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좀 아쉬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이지 않는 새만금 공사 피해입니다. 새만금 매립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11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인근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불어오는 흙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피해가 점점 커지자 주민대책위를 만들어 피해 상황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공사를 주관하는 농어촌 공사는 흙먼지가 날아갈 수 없도록 검은 덮개를 덮어놓는 등 임시적인 대처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먼지에 대한 피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어촌 뉴딜 사업 선정부터 각종 논란까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부안군.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세계 잼버리 대회 준비와 본격적인 수소산업 육성 등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방송이 선정한 2019 지역 이슈 이번에는 순창군과 임실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올해 순창 지역의 경우 지하수 고갈 원인을 놓고 지역민들과 샘물공장 간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임실 지역에서는 오염토양 처리업체 입주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피해를 주장하며 순창샘물 취수 사업 연장 승인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항의 집회와 불매운동까지 확대되면서
지하수 고갈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자 주민들은 수질 오염과 주민 피해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사하는 공구가 관정이 전부 한 60m에서 80m짜리 아니면 30m밖에 안 들어가는 관정이므로 순창샘물에서 파내는 만큼의 영향이 없을 것이고, 순창샘물에서 처음 뽑았을 때 원수에 대한 수질 검사하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수질 검사 내용이 포함되질 않았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 원인 규명과 함께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본사와 퇴비업체 악취 피해 해결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이면서 업체는 물론 행정기관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순창군의회가 악취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회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더욱 노력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은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소상공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현금으로 곧바로 교환하는 불법 유통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예방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정행위가 단속이 되면은 저희가 사법기관에도 고발도 하고 세무서에도 통보를 해서 세무조사까지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순창군은 상습적인 부정 유통자에 대해서는 구매자를 역추적한 후 상품권 구매 제한이나 가맹점 취소 등 제재 조치도 실행할 계획입니다. 임실 지역에서는 오염토양 정화업체 입주를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임실군이 법원에 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해 임실군은 피해사항 입증 등 추가 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해당 업체 공익 매입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매입 방안을 권고하면서 임실군이 감정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권익위에서 중재안을 해준 거에 대해서 서로 그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한 거죠. 공익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죠. 해당 업체 측도 주민 불편 해소와 공익 증진 측면에서 권익위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실 지역의 경우 CGN 식품연구소가 연구 성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성과와 지역업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민 소득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개발된 특허품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 인력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임실군 측은 비슷한 규모의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와 진안 홍삼연구소에 비해 정원수는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연수가 올해에도 여전히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임실군의회가 외유성 국외 연수 차단을 위한 규칙안을 만들어 올해 첫 시행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각각의 의원님들이 어떤 그 결과물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목적 달성을 하였는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갖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 의원들의 연수 과정에서 관광성 외유 등으로 비판이 계속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국민들도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